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묵직한 대담이 기대되는 오늘의 여의도 펀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협상입니다. 여야 국회는 현재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간의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충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협상의 한 축인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일 동안 이른바 잠적, 칩거를 한 상황에서 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랑 만났습니다. 만나서 뭔가 좀 성과물을 들고 두 분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입장차만 확인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노웅래 의원께서는 수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이 현재로서 이제 출구 전략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어떤 결과로 귀결될 거로 보십니까? 그렇게 조건 없이 이제 복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지금은 결단만 남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민주통합당의 김종인 대표도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네. 그리고 우리 김태년 우리 대표도 어제 강원도 고성까지 가서 5시간 같이 만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얘기는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이렇게 지금 그냥 있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지금 국민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목에 불만이 목에까지 찼고 네. 3차 추경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일일부 지금 기다리고 이렇게 눈치 보고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야당도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넘어서 180석 의석을 차면 의미가 뭘까? 이제는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이제는 마련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는 신속히 조건 없이 복귀해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의 시대입니다. 근거를 갖고 데이터를 갖고 비판하고 견제하고 할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그 본인의 SNS에다가 넘어진 땅을 딛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일단 내일 복귀는 하되 원내대표직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뜻을 물어서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물러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여당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라는 의미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통합당 내에서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됐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 게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제가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거하고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고요. 제가 법사위원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여야 사이에서 국회의 그 룰 서로 지켜야 될 경계의 규칙이 깨어졌다. 그게 사실은 큰 문제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노웅래 의원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현실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현실 인정해야 되는데 여당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8대 국회가 지금 21대 국회하고 구성이 비슷했는데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172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금 민주당 전신이죠. 통합민주당이 83석, 172대 83이었는데 그때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차지해 갔습니다. 그런데 21대는 177대 103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의석 차이는 18대가 더 컸죠. 그 당시에 더 차이가 큰 상태에서 단독 과반이 훨씬 넘었을 때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했는데 그 현실을 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 버린 이게 경기의 룰이 깨진 것이다. 그게 문제인 거죠. 어저께 이제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찾아가셨다는데 그거는 뭐 여당 원내대표는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 때 뭘 협상의 보따리를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건 그냥 보여주기 하기 위해 간 거 아니냐. 명분 쌓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추경 조서관 협조 요청했다. 추경 예. 빨리 해야죠. 누가 추경 빨리 하지 않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아니 그 명색을 깔자는 건데 명색은 안 들어가고 추경 처리만 하자고 하니 예. 그게 무슨 얘기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좀 진정성을 가지고 여야 협상에 임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요,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렇고 목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요, 그러니까 목금 이틀 정도의 시한을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잡아놓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을 인정하는 결단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결단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의 상황이 큰 변동이 없다면 뭐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3차 추경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는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 뭐 관측들 많은데요. 노 의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게 과거에는 이제 야당이 이 원구성하는 걸 갖고 신랑이 이게 협상을 할 때 이게 엄청난 최고의 무기였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이 가져온 이제 병폐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20대 국회에서 15,000건이라는 법안이 폐기 법안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과거같이 원구성,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의견이 대립될 때는 충분한 토론을 해갖고 어떤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하지. 원구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회법에서 해야 될 건데 이걸 갖고 그동안 신랑이 하면서 야당으로서 여당의 대여 공세에 하여튼 최고의 무기로 삼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의석을 준 거는 여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이제는 일 안 하는 국회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예. 차악으로,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서 이런 걸 줬다 그런다면 이제는 과거의 가능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대결의 정치, 그리고 거부권 정치, 무조건 반대 정치 이거를 이제는 이제 극복하고 네. 이제는 즉 글자 그대로 여야가 진짜 원내에 들어와서 국회에 들어와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총재 시절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야당이 싸워야 될 강력한 무대는 국회다라고 예.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에 들어와서 싸워야만이 야당이 뭘 알릴 걸 알릴 거고 또 여론도 조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미래통합당이 그렇다고 우리가 180석에서 받았으니까 이게 국민의 뜻이 힘으로 밀어붙이라 하는 뜻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협력을 이끌어내서 하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옛날에 과거에 같은 적폐나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이걸 좀 뛰어넘어서 국회도 한번 일하는 국회로 가자. 그래서 일하는 국회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치열하게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데이터를 갖고 합리적으로 한번 토론하고 합리적인 그 접점을 찾아보자 예. 하는 것이죠. 예, 농래 의원께서 몹시 점잖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민주당의 뜻은 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공이 이제 통합당으로 넘어온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통합당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이제 뭐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좀 이제 정해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카드를 좀 꺼낼지도 물론 그 선택지가 넓어 보이지는 않은데 어떤 준비, 어떤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글쎄 주 대표하고 가끔 만나기도 하고 통화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 후에 어떤 진행이 있었는지 자세히 제가 알 수가 없긴 한데 근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상생의 정치를 하자. 이거는 정치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통용되는 우리 민주주의 원리인데요. 네. 경제 문제 아주 쉽게 생각하면 재벌하고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 협치를 하자. 그러면 재벌이 내어놓는 거 아닙니까? 네. 중소기업이 돈을 내어놓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이 그 재벌이 거꾸로 중소기업 몫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법사위원장은 그 야당 몫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빼앗아갔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빼앗아간 다음에 협치하자. 무조건 인정해라 그러면 그건 룰을 깬 거니까. 네. 그래서 문제라는 것인데요. 저희들 원칙은 이렇습니다. 단순하게 어느 위원장을 무슨 알짜배기 위원장 그러는데 그건 알짜배기 위원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원이면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다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다만 경기가 있다면 그 룰을 지켜야 한다.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 축구 경기의 룰을 지켜서 이렇게 되면 파울이고 이렇게 되면 반칙이고 이렇게 되면 아웃이고 이런 것들 정해진 룰에 따라서 하자는데 그 룰을 깨버리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들어오시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답답하다는 말씀인 것이고 정의 여당이
다 가겠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177석을 갖고 계시니 그래서 뭐 재벌이 다 하겠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관계 끊어버리겠다 뭐 납품 끊으라면 끊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켜야 될 원칙을 지켜야 된다. 국민을 바라보고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똑똑히 하면서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누가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드리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뭐 거대 여당이 독주한다 뭐 이런 프레임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고 통합당 입장에서는 발목 잡기를 한다라는 그런 프레임, 정치적 프레임이 쓰여졌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여야가 참 머리를 맞대고 뭐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주제만큼 협상을 통해서 뭔가 좀 합리적인 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제를 보고 오겠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뉴스 가장 뜨거운 뉴스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에 대한 대남 군사 행동을 보류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소식을 아침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남북 간에 아주 그냥 팽팽했던 그런 긴장감이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 안보적인 대치 부분도 있고 이것이 또 대북 정책에 대해서 옳았느냐, 그릇됐느냐라는 또 어떤 이념 간의 또 그런 평가들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최근에 한 열흘 정도의 이런 행보들 노웅래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게 뭐 우리가 쭉 봐왔던 것처럼 지금 남북 관계가 이 4.27 판문점 선언이나 예. 또 우리가 저 9.19 평양 선언을 넘어서 네. 우리 과거 2000년대에 있었던 6.15 선언 그 이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좀 우려를 한 게 사실이죠. 네. 네. 오늘 조선 중앙통신 발표에 따르면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해라. 네. 그리고 대남 확성기를 철거해라라고 네. 했던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행동을 한 거는 결국에는 군사행동 보류지 그냥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보류 네.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북측이 그동안 했던 거로 봐서는 언제 또 돌발적으로 돌변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대비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신뢰관계가 뭐 불과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지금 현재로서는 깨졌다고 보는 그런 평가들, 분석들이 많습니다. 이런 남북 간의 신뢰관계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키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쥐고 있다면 우리로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좀 설정하고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좀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그러게 남북 관계라는 게 결국에는 추나추동이 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봄이 길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겨울이 길어 보이는 수도 이렇게 예. 보이기 때문에 참 일희일비할 수 없는 그래서 긴 호흡을 갖고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인내심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특히 이게 심각한 지금 상황이라면 특히 긴 호흡을 갖고 인내를 하는 자세로 보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북 관계는 비유해서 만원경처럼 멀리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현미경처럼 자세히 보는 예. 이게 균형적인 자세로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도 그럴 거고요. 지금 추나추동 중에 겨울이 좀 길어 보인다고 그래서 예. 우리가 갑자기 한반도 지금 이 비핵화의 당사자로서 이거에 대한 정책을 갑자기 바꾼다든지 그리고 이 평화 정책에 대해서 갑자기 바꾼다든지 이렇다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새로운 또 큰 문제를 낳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와 그리고 예.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대비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통합당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대북 전단 살포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께서는 현재 상황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그 사실 뭐 여야 사이에서 막 서로 간에 대립을 하기도 하고 뭐 다투기도 하니까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을 공격하게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대한민국 정당이기 때문에 네. 김정은과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김정은이 우리 적이지 여당이 우리 적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네. 걱정스러운 것은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교묘한 사람이고 아주 프로 같다. 자기가 치고 빠지기 작전을 매우 성공적으로 하면서 우리 남한을 갖고 논다, 대한민국을 갖고 논다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불안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뭐 운전자로 한반도 운전자로 이렇게 남북 문제에서 우리가 주도 역할을 하겠다고 문 대통령께서는 하시고 그동안 행동해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갖고 놀았다 예.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180원에 들은 건물을 폭발을 시켜도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오히려 우리 남쪽 내부에서 여당 내부에서 그랬습니다. 대포를 안 쏘은 것이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못했어. 북한이 그렇게 폭파시켰다. 이렇게 얘기까지 너무 기가 막히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결국 이것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그런 관계가 아닌가 하는 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게 남북 문제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햇볕 정책의 그런 결점들을 대폭 수정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DJ 정부 때부터 햇볕 정책을 시행해 왔던 것이 저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계속해서 뭐 퍼주고 나눠주고 계속해서 그쪽에 주니까 내성이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 어지간한 공격을 해오더라도 끄떡하지 않는 내성이 붙어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돼버렸다. 이 괴물이 돼버렸다. 김정은이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렇다면 강력한 퇴치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나마 그 DJ 그 햇볕 정책은 상대방이 무력 도발을 할 때는 그에 단호한 대응을 했는데 불구하고 예. 이제는 상대방이 무력 대응에조차도 우리가 한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 있으니 이제는 이걸 고쳐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방법은 우리 스스로 자강하는 겁니다. 우리의 군사력을 키우고 우리의 국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외교력도 키워나가고요. 그렇게 하면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문을 개방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다시 대전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희 판단입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김기현 의원의 목소리인데 노웅래 의원 여기 관련해서 더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련의 지금 북한의 지금 그 강경한 기조에 대해서 그리고 군사적인 행동도 불사할 것처럼 하는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연히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쟁이냐 평연하게 선택을 한다고 그런다면 조금 우리가 맞대응해서 우리가 평화를 깨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다면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다면 전 인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런 공격적으로 아마 내부 단속용도 있을 거고 내부 체제의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북한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그리고 최후까지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그렇다고 우리가 뭐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계속 우리가 저자세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평화 기조, 우리가 헌법에 있는 정신 그대로 평화 통일을 하자는 그 정신 그대로 평화 기조로서 대화를 끊지 말고 그리고 전쟁 중에서도 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면 비공식 루트라도 우리가 외교 안보 채널이나 그리고 우리가 정보 채널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두 분 말씀을 제가 가운데서 듣고 있으면 조금 다른 표현인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평화가 가장 최우선이다라는 곳에 다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임진왜란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유비무환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우리가 10만 양병설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의 주장이 무시되어 버리고 그냥 안이하게 평화 그랬는데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 당시 조선 땅을 휩쓸어 버렸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군사력이 강하고 우리가 무기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고 또 미국과의 그런 연합훈련 이런 걸 중단했던 걸 다시 재개하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력을 보여줘야 그래야 평화가 오는 것이지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면 상대방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때리려고 들어오지요. 평화를 원하면은 전쟁을 준비하라. 그것이 우리 격언 아닙니까? 네.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죠. 누가 전쟁을 하고 싶겠습니까? 전쟁을 피하려면 우리가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평화가 온다.
그게 우리의 힘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자주 국방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요. 저희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게 남았는데 존 볼튼 전 보좌관 그 회고록이 정치권에 그 조용한 정치권에 돌을 던졌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라는 게 대부분이다라는 게 우리 정치권 특히 민주당 청와대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이 좀 진화가 됐다라고 보십니까? 앞으로도 더 전개가 될 거라고 우려하십니까? 그러게요. 이 볼턴 이 보좌관의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참 무책임한 얘기죠, 한마디로요. 예. 그래서 신빙성 여부를 떠나서 이게 그래도 미국의 최고 외교관 했던 사람이 자기 현직 때 있었던 일을 그냥 무책임하게 예. 그냥 쇼킹하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건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의 네.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더군다나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이렇게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큼 이렇게 하면은 분란을 더 자초하는지를 알면서 했다고 그러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짓이다. 굳이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지금 책을 냈으니까 예. 좀 책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분은 그동안도 아마 대북 정부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한테 눌려서 지금 대북 정부에서 많이 소외가 됐고 예. 많이 그 검증이 그런 면에서 검증이 된 사람인데 지금 쫓겨나갖고 지금 와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해갖고 대북 관계나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를 이렇게 더욱더 어렵게 하는 이걸 자초하게 하는 이런 거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 예. 신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통합당은 국정조사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벌써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존 볼턴이라는 사람이 그 예일대학교 법학 박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뭐 대학이라고 큰 소리 치는 대학인데 거기 나온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 차관을 거쳐서 안보보좌관을 했던 그야말로 최고 엘리트 코스를 거쳤던 사람인데 자기가 거짓말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고 할 사람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이 굉장히 진실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청와대가 이 점에 대해서 사실 밝혀달라고 했더니 그냥 거짓말이다. 억측이다 하는 식으로 일괄적으로 뭉뚱그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욱 의심되는 거죠. 아, 뭔가 캥기는 것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폭로했던 사실들을 보면 그동안 이 현 정권이 그 취해왔던 북미 관계 그리고 뭐 남북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위장적 요소가 많았다. 국민을 속인 것이 많았다는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저도 사실 똑같은 그 여당의 입장에 생각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면 국민들이 더 납득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누가 좋고 나쁘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떳떳하게 받아들이시길 저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4선 중진 의원들의 여의도 펀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묵직한 얘기들 그리고 저희는 이분들 다시 모셔서 말씀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노웅래 의원, 통합당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